자, 이제 그 18번 나가도록 해봅시다. 도시개발법령상 수용 또는 사용 방식에 의한 도시개발 사업의로 조성된 토지 등을 수의계약 방법으로 공급할 수 없는 경우는 그랬습니다. 자, 만약에 여기 보면 이제 그 공급하는 방법 자체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해봅시다. 수용 방식에 의해서 조성 토지가 있지 않습니까? 조성 토지를 갖다가 공급하는 방식, 일반 방식, 원형지는 제외하고입니다. 그러면 방법은 원칙적으로 뭐에 의할 거냐? 경쟁 입찰 방법에 의합니다. 경쟁 입찰 방법.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추첨 방식이 있고 수의 계약 방식이 있습니다. 여기 보면 추첨 방식을 우리가 공부할 때 뭐라고 외웠던 적이 있냐면 단축공장, 그래서 좀 세게 발음해가지고 단축공장이다 이렇게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요거는 330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용지. 그 다음 여기는 우리가 봤을 때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 용지. 이거는 우리가 공공택지, 공장용지. 그래서 단축공장 그랬죠. 그럼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주택건설 용지 여기 있잖아요. 그다음 이런 것은 뭐가 돼야 될 거냐면 요거는 어떤 것이냐면 추첨 방식이죠. 그러니까 바로 정답은 1번 자체가 틀린 것으로 볼 수 있겠죠. 1번은 뭐에 대해서 가져야 돼? 추첨 방식이 된다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나머지는 다 무슨 계약이라고 볼 수 있어요? 수의계약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최소한 시설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가 상환 채권을 받았다든가 또 가치가 너무 낮아서 인접 소유자가 사지 않으면 안 돼요. 그 사람한테 줘야 되겠죠. 수의계약이라는 건 상대방을 특정해서 계약하는 수의계약이라는 거죠. 그 다음 우리가 학교 같은 공공청사 용지 같은 건 당사자 직접 주는 걸 수의계약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되겠고요. 19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조합의 정관에서 정할 사항에 해당하는 것은 그랬습니다. 정관. 자, 정관에서 정한다. 그러면 정관 같은 거는 1번 같은 정비사업의 명칭. 자, 어디서 정해야 되겠을까? 정비사업 자체에 대한 명칭 같은 건 어디서 정하는 거냐? 꼭 아셔야 되겠죠. 자, 이런 것은 우리가 봤을 때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필수사항 아닙니까? 정비구역 및 그 면적도 정비계획에서 정하는 필수사항. 공동이용시설 설치 역시 마찬가지. 그 다음에 정비사업 시행 예정시. 그러면 1번, 2번, 3번, 4번은 정비계획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거기 5번에 보면 정비사업 조합원의 권리 의무. 그럼 조합원의 권리 의무는 어디서 해줄 거냐? 바로 정관에서 정할 사항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을 볼 수 있냐면 5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20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한 정비사업은 그랬습니다. 자, 20번을 갖다 보면 뭘 볼 수 있냐? 정비사업인데 거기 봅시다. 정비기반시설. 자,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하다 그랬습니다. 여기 정비기반시설과 관련돼 있다면요. 자, 뭐가 있냐면 양호가 있겠고 열악이 있고 극히 열악하는 것이 있어요. 여기 보니까 우리가 왔을 때 이 극히 열악하는 것은 달동네 같은 주거 환경 개선 사업에 해당하는 거고 열악하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주택 재개발 사업에 해당하는 거고 여기 그러니까 양호하다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주거환경 개선하고 맞고 그다음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원 가반수의 동의를 얻어 시장군수, 주택공사 등이 공도로 수행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 있네요. 정비자 양호하고 가져가는 것은 주택 재건축 사업이구나 이렇게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1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사업 시행을 위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렇습니다. 자, 1번 추진위원회는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를 얻어 위원장 포함해서 5인 이상의 위원을 구성한다. 맞는 표현입니다.
인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되어 있다. 그 다음에 2번 추진위원회를 구성하는 경우 국토교통위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시장군에 신고한다. 아니죠. 자, 여기는 분명히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을 왜 그러냐. 요게 근거하는 거죠. 추진위원회는 거기 있는 토지 등 소유자 5인 이상이 자, 뭐 가지고 운영 규정에서 정한 방법 가지고 토지 등 소유자의 과반수 동의를 얻어서 뭐 할 수 있면 시장 군수한테 자, 뭐 받도록 돼 있어요? 승인 받도록 돼 있습니다. 자, 뭐 받도록 돼 있다? 승인.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21번에는 바로 2번이 틀린 답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그럼 국토위원회는 정하는 방법에 따라서 가져가는데 자, 조심할 건 여기 보면 뭐 할 거냐? 승인. 이렇게 틀렸습니다. 다음 3번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한다. 맞습니다. 그래서 추진위원회 할 일이 뭐가 있느냐? 그 업무가 바로 뭐냐? 그러면 업무는 우리가 암기할 때 정설, 개조, 추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정비사업 전문관리업자 선정, 설계자의 지정 변경, 계략적 사업 시행 계획서에 대한 개요, 그다음 조합 설립을 위한 사항, 추진 사항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 자체가 되는 것도 바로 2번이 틀렸고 3번, 4번 맞는 거고요. 5번도 역시 맞습니다. 다음 22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정비 기반시설 설치 및 기속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자, 기속에는 틀린 것. 1번 정비 기반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이 수용된 자 있죠. 그럼 우선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정비구에 소재한 대지 또는 건축물의 매각 대상이 되는 대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우선해서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2번 조합의 정비사업 시행으로 인해서 용도 폐지되는 국가 또는 지방지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은 조합이 새로 설치한 정비 기반시설의 설치 비용에 상당한 범위 안에서 조합원에게 무상 양도한다. 그래놨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주의할 내용은 그렇게 될 수 있겠죠. 바로 국가나 지방채 소유의 정비 기반시설을 조합이 새로 설치했다. 그러면 상대적 무상 기술입니다. 자, 그다음 3번 정비 기반시설 설치를 위하여 토지 또는 건축이 수용된 자가 우선 매수하고자 하는. 자, 무슨 소리냐면 내 땅이 있는데 여기에 정비 기반시설 때문에 내 땅이 수용당했어. 근데 여기에 보니까 아파트나 기타 땅이 남는 땅이 있다는, 나는 이 땅 대신 수용당했으니까 우선 달라 할 수 있어요. 그럼 우선 달라고 할 수 있을 때 이걸 갖다가 매수 청구할 수 있는 건 기한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14일 이내에 매수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법에 규정되어 있는 거 맞는 표현임을 알 수 있어요. 다음 4번 정비사업 시행으로 용도가 폐지되어 조합원에게 양도될 정비 기반시설은 정비사업 준공 인가 때부터 조합에게 양도된 것으로 본다. 자, 이거는 분명히 틀린 내용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왜?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법에도 이런 규정은. 자, 그 다음 5번 사업시행자는 관리청이 귀속된 정비 기반시설과 사업시행자에게 귀속되는 양도될 재산의 종류, 세목은 정비사업 준공 전에 관리청에 통지한다. 자, 행정청이면 뭐 할 수 있으면 상대적 무상, 절대 무상 기술이기 때문에 뭐 못하면 준공 검사 받고 세목 통지가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갔을 때 준공 검사 받고 세목을 통지하는 거다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제 상대로 비행정청했다. 그럼 뭐 할 수가 있냐면 가서 상대적 무상 기술이기 때문에 세목부터 통지해 줍니다. 준공 검사 받도록 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몇 번이 여기에 틀렸다고 볼 수 있겠는가? 4번 같은 건 틀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3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령상 주택 재개발 사업에서 사업 시행 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것. 그럼 사업 시행 계획서 이런 건 참 어렵죠. 이런 거 나오면 가장 어려운 겁니다. 그러면 기존 건축물의 철거 예정 시기. 자, 이런 거는 여기 사업에 대한 시행 계획서에 있는 게 아니라 관리 처분 계획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1번이 틀렸네요. 건축물의 배치계획, 임대주택 건설계획, 건축물의 높이, 용적률, 정비사업 시행 과정에서 발생한 폐기물 처리계획 이런 것도 당연히 들어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틀린 답이구나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4번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법령상 관리처분 계획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틀린 것 1번 같은 세대에 속하지 아니하는 2인 이상의 1주택을 공유한 경우 자 소유자 수요만큼 공급한다. 자 틀렸습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24번은 여러분들이 그 관리처분 계획에 주택의 공급에 관해서 규정하고 있어요. 주택 공급은 원칙적으로 있고 예외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보면 이 원칙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가 1인 1세대를 기점으로 한다. 알겠죠? 그러면 또 이 사람이 1토지나 주택을 갖고 있다.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이건 하나를 주는 걸 원칙으로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했을 때 1대1 주는 원칙인데 거기에 예외가 있어요. 예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선 조례가 정하는 거면 조례가 정한 만큼 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소유만큼 줄 수 있어요. 그럼 소유만큼 주는 건 몇 가지가 있느냐? 3가지가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우선은 수도권에서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닌 곳에서 주택 재건축 사업. 그러면 주택 재건축 사업은 여기 과밀 억제 권역이다 하나를 주지만 자 과밀 억제 권역이 아니다 그러면 가진 만큼 줄 수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가 관사나 숙소로 쓰겠다. 또 국가 지단체 LH공사 또 주공 등이라는 거죠. 지방공사 이 사람들은 가서 가진 만큼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또 2주택을 줄 수도 있어요. 2주택 자 그래서 가져갈 수 있겠고 또 3주택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면은 그 1번은 역시 틀렸으면 알 수 있겠죠. 같은 세대 속까지는 2인 이상이 1주택을 갖고 있다. 그러면 하나의 것을 주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지나치게 넓은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 이를 감소시켜 대지 또는 건축물의 적정 규모화되도록 한다. 맞습니다. 분양 설계에 관한 계획은 분양 신청의 만료를 기점으로 하는 거 맞습니다. 근로자, 숙소, 기숙사 이런 건 소유한 만큼 준다 그랬죠. 너무 좁은 토지 또는 건축물이나 정비구역 지정 후 분할된 토지를 취득한 자에 대해서 뭐를 청산한다? 현금 청산. 맞습니다. 그래서 이 정비법이 참 어렵죠. 너무 세세히 나가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건축법 나가도록 해봅시다. 자, 건축법을 보면 건축법령상 건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1번 건축물은 그 주요 구조를 해체하여 동일되지 않은 다른 위치로 온 걸 이전은 아니죠.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주요를 해체하지 아니하고 다른 대지로 옮겨야 아니라 동일 대지로 옮겨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틀렸네요. 자, 주요를 해체했다는 건 신축이나 알겠죠? 이런 것이 되겠습니다. 2번 기존 건축물이 있는 대지 안에 건축물의 높이를 증축이죠. 높이가 됐든 층수가 됐든 연면적이 됐든 바닥 면적이 됐든 무조건 늘어나면 증축이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 4번 건축물이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다시 축조하는 것은 뭐에 해당하는 다시 축조하는 것 그러면 거기는 재축 종전과 동일 범위 규모 안에서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5번 기존 건축물의 전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 안에 종전과 동일한 규모의 범위 안에서 건축물을 다시 축조하는 것은 뭐라고 할 수 있다? 개축.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축과 개축은 종전과 동일 범위에서 하는데 다만 차이점은 바로 뭐냐? 천재지변에서 했으면 재축, 인위적으로 했으면 개축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정답 1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26번
건축법령상 건축 허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건축 허가라고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26번. 그럼 건축 허가는 일반적 상세 금지 해제에 속하는 것으로서 적법 요건입니다. 그럼 여기에 허가권자가 누군가를 봐줘야 되겠죠. 그럼 우리 허가권자가 누구냐? 그래 봤을 때 허가권자는 원칙적으로 누구냐? 제주도 같은 그 다음에 시장, 군수, 구청장입니다. 그 다음에 예외적으로다가 누가 있느냐? 서울특별시장이 있겠고 광역시장이 있구나 볼 수 있어요. 그러면 1번 보면 특별시장, 광역시장 건축 허가권이 없다. 틀렸죠. 자, 이 사람은 어떤 경우에 가질 수 있냐면 21층 이상 연면적 합이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할 수 있어요. 단 예외는 있어요. 자, 뭐가 있을 수 있냐면 창고라든가 공장 또 지방건축에 심의 거친 거는 제외하고는 자 21층 이상 10만 제곱미터 이상이면 할 수 있죠. 정답 1번이 틀렸네요. 네, 2번 허가 전에 미리 다른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도 하는 경우도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위락시설 또는 숙박시설의 경우 주거환경, 교육환경을 가면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맞죠? 이럴 때는 교육환경, 주거환경을 위해서 건축위원회 심의 거쳐서 거부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4번 시장 군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하는 경우 미리 건축계획서와 국토교통부이 정하는 건축물의 용도, 규모 또는 형태가 표시된 기본 설계 도서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승인받아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규모 이상이면 시장 군수는 도지사한테 사전에 승인받도록 돼 있다. 볼 수 있겠죠. 그 다음 5번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른 관련 법률의 인허가 등의 의제가 되기도 한다. 맞습니다. 인허가 받은 거로 본다. 볼 수 있겠죠. 다음 27번 건축법령상 주요 구주부에 해당하지 않는 것. 그랬죠. 자, 우리가 주요 구주부는 이렇게 하면 돼요. 내기, 바보, 지주 이렇게 하면 돼요. 그래서 내기, 바보, 지주. 그러면 내력벽, 기둥, 바닥, 보, 지붕틀, 주계단 이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내력벽 되지만 사익기둥은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답은 2번이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사익기둥 거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하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뭐 작은 보라든가 차양이라든가 5개 계단이다 특별 피난 계단 그런 것은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다 볼 수 있습니다. 다음 28번 건축법령상 건축공사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설명 틀린 것. 안전관리를 했어요. 1번 건축 허가를 받은 자는 건축물의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장기간 공사 현장을 방치할 경우에 안전관리 조치할 의무가 있다. 맞습니다. 안전조치할 관리 의무가 있어요. 2번 허가권자는 일정한 경우에 장기간 공사 현장 방치에 대비해서 미리 안전관리 비용 등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기점에서 본다면 이제 1,000제곱미터 이상 대형 건축입니다. 그러면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우리가 또 강조했던 것이고 맞습니다. 그래서 공사비의 1%. 그다음 예치금 그래서 2번은 당연히 되겠고 3번 예치금은 대통령이 정하는 보증서로 대신할 수 아니죠. 현금 또는 보증서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잘못됐네요. 다음 4번 허가권자는 안전에 위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안전관리를 위한 개선명령을 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예칭 가지고 대집행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틀린 표현은 바로 거기 3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은 29번 보도록 해봅시다. 29번 건축법령상 건폐율 및 용적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랬습니다. 자, 우선 제일 먼저 이제 건폐율 용적률에 관한 사항을 알아두면 되겠죠. 자, 1번 보면은 건폐율은 자 봐봐요. 이건 분명히 좀 잘못 알고 있겠죠. 자, 29번 건폐율이라는 것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 면적 비율을 건폐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지 면적에서 건축물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 그걸 갖다가 건폐율이라고 한다.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여기 보니까 건폐율은 대지 면적에 대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 아니죠. 건축 면적을 기점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이 여기 갔을 때 가져요. 그래서 건축물의 바닥 면적 비율 그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건축 면적 비율 잘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2번 용적률을 산정할 경우에 연면적에는 지하층은 포함되지 않는다. 옳은 표현이죠. 그래서 지하층은 당연히 포함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맞는 거. 그래서 맞는 건 2번이네요. 건축법 규정을 통하여 국토기계획 및 이런 법률상 건폐율의 최대 한도를 강화할 수도 있고 완화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잘못됐고. 다음 하나의 대지에 건축물이 둘 이상이 있는 경우 용적률이 제한하는 건축물 각각 적용도 아니죠. 이럴 때는 연면적의 합이란 말 쓰는 거예요. 자, 뭐라고 한다? 연면적 합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역시 틀렸으면 알 수 있겠고요. 다음 5번 도시 지역에서 건축물이 있는 대지를 분할하는 경우에 건폐율 균에 못 미치게 분할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대지 분할 제한 이런 말을 쓰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옳은 것은 2번 뿐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30번 건축법령상 도로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 자, 1번 지형적인 조건으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한 건축법상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자, 우리가 가장 맞는 표현이네요. 그래서 뭐냐면 보행이 가능하면, 자, 뭐가 가능하면? 보행이 가능하면 가능하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하시면 될 수 있겠죠. 그러나 기본적으로 지형적 조건에 의해서, 자, 여기 보면 가장 중요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지형적 조건에 의해서 자동차 통행이 불가능하도록 건축법은 도로가 되는 경우도 있다. 당연히 옳은 거 1번 맞습니다. 2번 건축법상 모든 도로는 도로라는 특성상 도로법에 의해 신설, 변경, 고시가 되어야 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보면 역시 여기는 이 문제 자체에 대해서 좀 조심해 주면 되겠고, 그 다음 3번 주민이 장기간 통행료를 이용한 사실상 도로, 건축법상 도로가 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자, 틀렸죠. 틀린 겁니다. 자, 그 다음 건축 허가권자가 도로 위치를 지정 공고할 수 없다. 아니죠. 허가권자가 지정 공고하는 거죠. 예정도로도 건축법상 도로가 갈 수 있다. 그래줘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 자체는 몇 번입니까? 1번이죠. 여러분들 해설은 맞습니다만 그 뒤에 정답이라고 표현하는 거는 아마 2번이나 나왔을 거예요. 그런 건 1번보다 좀 고쳐주는 것이 그러면 좀 1번이 나왔죠. 1번. 그래서 1번 정답 맞습니다. 다 똑같이. 자, 그래서 우리가 조심할 것 2번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왜 안 되는 거냐? 보행이라는 것이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보행이 안 되면 건축법상 도로가 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때문에 틀렸다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정답은 1번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31번 보도록 해봅시다. 건축법령상 건축허가 제한 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건축 제한이랬죠. 우리가 건축 제한의 경우는 몇 가지가 있다고 볼 수 있냐면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두 가지가 있느냐 보게 되면 국토장관이 허가권자한테 제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국가계획이라든가 요청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시도지사가 누구한테 할 수 있냐면 시장, 군수, 구청장 할 때 이건 지역계획 등에 의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중에 시도사가 했잖아요. 그죠? 국토장관한테 즉시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럼 이 국토장관이 보니까 너무 과하더라. 그러면 해제를 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네들은 제한할 때는요, 주민의 의견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건축의 심의 거쳐서 가서 지정하는 겁니다. 그 이거는 원칙적으로 제한 기간은요, 우리가 쓸 때 1회 안에서 몇 년을 기점할 거냐. 자, 우리가 쓸 때 요 개념들이 시험지 출제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2년이다. 하는 볼 수 있겠고,
그러니까 가서 부동산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 이해해 두시면 되겠 거 아닙니까? 그죠? 자, 그러면 1번 틀린 걸 고라는 얘기죠.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이 제한될 수 있다. 맞습니다. 그 다음 국방, 문화재 보존, 환경 보존에 특히 필요한 경우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 허가받은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맞습니다. 국민경제상 특히 필요한 경우라도 허가권자의 건축 허가나 허가받은 건축 착공을 제한할 수 없다. 아니죠. 착공 제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3번이구나 할 수 있겠죠. 자, 지역계획 또는 도시군계획상 필요하면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시도자가 제한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건축허가 또는 건축물의 착공을 제한하는 경우 제한기간은 몇 년? 2년. 1회 안에서 1년 연장할 수가 있다 볼 수 있겠죠. 자, 그걸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여기다가 뭐 1회란 말 썼다는 것은 그걸 특정하게 아니라 원칙적으로 2년이다 하는 걸 강조하게 한 거고. 자. 다음, 그래서 정답으로서, 오답, 틀린 답은 3번이구나.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다음, 32번 봅시다. 주택법령상 주택거래 신고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1번, 주택거래 신고지역 내 주거전용면 100제곱미터인 아파트의 거래는 주택거래 신고의 대상이 된다. 자, 규모랑 상관없이 다 뭐하도록 돼 있어요? 신고하도록 돼 있으니까 당연한 거죠. 그 다음 주택거래 신고는 아파트의 신규 분양을 제외하고 주택거래 계약 체결부터 며칠 내? 15일 내 가서 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3번 주택거래 신고 지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국토장관이 주택정책심의를 거쳐 직권으로 할 수도 있고 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 요청해서 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당연히 되는 것을 알 수 있겠죠. 4번 국토교통위원회는 주택거래 신고 지역을 지정한 날이 속한 달 직전월 소급해서 자, 여기 봐야죠. 자, 직전월 소급 1개월에 1.5%. 자, 직전월 소급 3개월에 3% 해야 되겠죠. 그래서 자, 4번이 틀렸네요. 3개월 동안 몇 퍼센트? 3% 그렇게 돼야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5번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에 대한 투기가 성행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지역을 주택거래 신고 지정해 줄 것을 국토장관에 뭐 할 수 있다? 요청할 수 있다. 당연히 맞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답은 4번이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33번 주택법령상 도시형 생활주택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도시형 생활주택이란 건 뭐를 갖다 이야기하는지를 잘 알아야 되겠죠. 도시지역에서 건설되는 것으로서 국민주택 규모로서 300세대 미만이다. 자, 1번은 맞는 표현임을 잘 아실 수 있겠죠. 그 다음 수도권 정비계획법에 따라 수도권인 경우에는 도시형 생활주택 1호 또는 1세대당 주거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여야 된다. 도시형 생활주택 원칙 국민주택 규모니까 85제곱미터 이하 맞습니다. 그 다음 국토의 계획명의 법률에 도시지역에 건설한 세대별 주거전용 면적은 85제곱미터 이하. 어쨌든 국민주택 규모는 85 맞습니다. 자, 4번 도시형 생활주택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받지 않죠. 그 다음 원칙적으로 도시형 생활주택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건축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상업지역이나 준주거지역에서는 도시형 생활주택인 원룸과 그 밖의 주택을 함께 지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5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34번 주택법령상 최저주거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렇습니다. 1번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민이 쾌적하고 살기 좋은 생활을 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저주거기준을 설정 공고해야 한다. 당연히 맞는 거죠. 그 다음 2번 최저주거기준에는 용도별 방해개수가 포함되어야 한다. 자, 용도별 방해개수 당연히 들어갔죠. 그 다음 최저주거기준에는 주택의 분양가격 이런 건 들어가서는 안 되는 걸 알 수 있겠죠. 자, 분양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4번 최저주거기준은 가구 구성별 최소의 주거면적이 포함되어야 한다. 자, 맞는 얘기고 사업주체가 주택건설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된 가구를 줄이도록 노력해야 된다. 자, 이건 특히 사업주체 중에서 누구예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같은 경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될 수 있다 하는 것도 아셔야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자, 틀린 답은 몇 번이 틀렸다고 볼 수 있냐면 3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다음 35번 주택법령상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동사업 등록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자, 우리는 주택건설업자가 등록사업자가 있겠고 뭐가 있다는 알 수 있어요? 비등록사업자가 있다는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는 비등록사업 주체죠. 한국토지주택공사 비등록사업 주체입니다. 그 다음 지방공사 역시 비등록사업 주체라는 걸 잘 아시면 되겠죠. 다음 4번 보면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고용자가 등록사업자와 공동을 한다. 그러면 공동할 경우는 비등록사업 주체입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네요. 그 다음 조합이 등록사업자 공동을 하면 역시 뭐 하도록 되어 있다? 비등록하도록 되어 있다.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자, 다음 36번 주택법령상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장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관리사무소장. 우리가 이 주택관리사무소장은요 얼마를 기점으로 할 것인가 그래 봤을 때 이런 걸 우리가 기준점으로 하면 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36번 500세대를 기준점으로 한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500세대 미만이면 주택관리사나 주택관리사 보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500세대 넘으면 주택관리사만 하는 겁니다. 자, 이걸 여러분들 연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700세대다. 그러면 주택관리사를 사무소로 배치하는 거 맞고 400세대다. 그러면 관리사나 관리사보 맞습니다. 그 다음에 600세대다. 그럼 주택관리사를 해줘야 되겠죠. 다음 거기 4번에 보면 관리사무소장은 그 배치 내용과 업무 집행에 필요한 직인. 자, 여러분 봐봐요. 공인중개사도 그렇고 주택관리사도 그렇고 이 직인에 대해서는요. 어떻게 될 거냐.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하는 거예요. 시장군수구청장한테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 인장등록이라고 그러죠. 여기도 신고하도록 되어 있다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답 4번이 틀렸구나 하는 것을 아실 수 있겠죠. 다음 5번 관리사무소장은 지출비용을 수반하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 계획 조정을 관한 업무 진행을 위하여 입주대표의 의결을 받아야 된다. 맞는 표현입니다. 자, 그래서 틀린 답은 몇 번이 틀린 4번 37번 주택법령상 주택상환사채를 양도하거나 중도에 해약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 그랬습니다. 자, 이거는 우리가 봤을 때 사상해이만 잘 아시면 돼요. 그래서 사정이 생겨서 다른 행정구역으로 가겠다 하는 걸 수 있겠고 상속받았다 그래서 그쪽으로 가는 것 해외로 나간다 하는 걸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중에서 보면 전부 가야 되겠죠. 1번 세대원이 취약으로 해서 세대원 전원이 다는 행정 맞죠. 질병치료 세대원 전원이 가는 거 그럼 사정이라는 거 맞죠. 세대원 근무로 인해서 일부가 가는 거 3번은 안 되죠. 전원이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사상해이 이렇게 머릿속에 외우시면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바로 틀린 답이겠죠. 3번이다. 그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38번 좀 어렵죠. 주택법령상 공동주택 입주자 대표의 의결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그렇습니다. 입주자 대표의 최고의 의결기관이겠죠. 자, 이게 해당하지 않는 것은 뭐냐? 이걸 따지는 거죠. 1번 공동주택의 관리규약 개정. 관리규약이라는 표준관리규약을 갖다가 정해집니다. 그러면 거기에 의해서 개정안은 바로 입주자 대표회의가 제안할 수 있는 거고 제안할 수 있는 거죠. 의결하는 것은 개정하는 건 아니죠. 자, 그래서 1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 수 있네요. 다음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 승강기 유지 운용 기준 리모델링 제한 및 시행, 비용 지출을 수반한 특기 및 조치해야 되겠죠. 자, 가서 공동주택의 안전입니다. 자, 안전관리 계획 조정, 안전. 다음, 아파트 단지 내 전기, 가스 설비, 냉난방 설비의 유지 및 운용에 관한 기준 당이 되겠죠. 다음, 39번. 38번 1번이죠. 39번. 농지법령상 농업진흥지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 그랬습니다.
자, 1번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농지를 효율적으로 이용 보존하기 위해 농업진흥. 자, 농업진흥지역은 누가 하는 거냐 하는 하시면 시도지사가 하는 겁니다. 자, 정답 1번이 틀렸다는 걸 다 특히 알 수 있네요. 네, 농업진흥지역은 진흥구역과 보호구역 맞죠? 그럼 보호구역은 진흥구역의 용수원, 수질, 농업환경을 보호해서 하는 거다 볼 수 있겠죠. 다음 농업진흥지역 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서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특별시의 녹지는 대상이 될 수가 없다. 다음 시도지사는 국토의 계획 및 법률에 따라 용도지역을 변경할 경우에는 즉 변경하는 경우 농지전을 수반하는 경우에 한해서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할 수 있다. 맞는 표현이죠. 그래서 정답 1번 농업진흥지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라는 꼭 명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 40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해봅시다. 농지법령상 농지 전용 등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 그래놨습니다. 자, 그러면 1번 산지관리법에 따라 산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불법으로 개발한 농지를 산림으로 복구한다. 그러면 허가 받을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 다음 2번 다른 법률에 따른 농지 전용 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쳐 농지를 전용한 경우 농지 전용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맞습니다. 타법에서 이미 받았다면 굳이 받을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 다음 3번 농지를 토목공사용 토성을 채굴하기 위하여 일시 사용하는 경우. 자, 일시 사용하면 원상복구를 목적으로 해서 일시 사용 허가 받는 거 누구한테? 시장군수구청장한테 허가 받는다. 맞습니다. 그 다음 4번 농림축산식품장관은 농지 전용 허가를 하려는 경우 농지 보전 부담금 미리 납입하게 하거나 그 납입을 허가 조건으로 한다. 맞습니다. 자, 5번 보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자가 관계 공사의 중지 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허가를 취소하거나 조업 정지 명령을 할 수 있다. 아니죠. 이때는 조치 명령을 위반하면 반드시 취소해야 한다. 7가지 중에 반드시 취소하는 건 농지법 거짓이 아닙니다. 조치 명령 위반이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다. 이렇게 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제 3강까지의 즉 제 모의고사 최종 모의고사 3강 했습니다. 다음 강좌는 이제 4강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 4회 모의고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